조선왕 자전. 의경세자의 장남이지만 동생의 신하가 된 월산대군 이정. 월산대군 이정은 단종 2년인 1454년 12월 18일에 수양대군의 장남 도원군과 군부인 한씨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태어난 이듬해에 아버지 도원군이 의경세자로 책봉됐습니다. 그리고 4년 후 동생 자을산군도 태어나지만 곧 부친 의경세자가 세상을 떠나는데, 세자가 죽으면 적장자인 세손이 대통을 잇는 게 순리이지만 숙부가 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세조가 계유정난을 일으켰기 때문에 세손이 같은 일을 당할까 걱정되어 한 행동이라고도 하고, 혹은 한 명의 신숙주 등 훈구 공신들이 정사를 좌우하려고 정통성이 약한 차남을 밀었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당대는 물론이고 후대에도 정통성을 문제 삼는 일은 거의 없었는데, 세조가 전부터 의경세자를 매우 총애했고 그의 가족들도 매우 아낀 편이라 뒷말이 많이 나오지 않은 편입니다. 1468년에 예종이 즉위할 당시 월산대군의 나이는 15세였고 예종이 불과 1년 2개월 만에 갑자기 승하하자 후계를 두고 논란이 발생했는데, 예종에게도 적자가 있었으나 그는 겨우 4살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월산대군이 해양대군 때와 같은 논리를 주장해 왕위에 오를 수 있었지만, 세조와 세조의 적자들이 모두 죽은 상태에서 왕위는 당시 권신 한명회 등의 입김을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한명회의 사위인 동생 자을산군이 왕위에 오르는데, 월산대군도 정공신에 3번이나 오른 훈구 공신 박중선의 사위였지만 한명회에 비할 바는 못 되었습니다. 혹은 할머니 정의왕후는 계유정난 때 남편 수양대군에게 갑옷을 손수 입히면서 거사를 도운 여장부로 월산대군이 왕이 되면 자신의 수렴 청정 기간이 짧아져 자을산군을 밀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당시 13세에 불과했던 자을산군을 지목해 수렴 청정 기간을 늘리려 했다는 것이지만, 수렴 청정 기간 동안 정의왕후가 보여준 행보를 보면 수렴 청정에 대한 욕심 때문이라 볼 순 없습니다. 한명회는 자신의 셋째 딸이 예종의 정실이라 일찍 상당부원군에 올랐지만 그 딸이 인성대군을 낳고 산후병으로 사망했고, 외손자인 인성대군도 3세에 요절해 막내 사위인 자을산군을 밀어야 할 동기가 있었습니다. 자성대비와 훈구 대신들은 추존왕 덕종의 제사를 받들 월산대군을 좌리공신 2등에 책록했는데, 이것은 엄청난 부는 물론 영모만 아니면 죄를 받지 않는 신분 보장을 받음과 동시에 동생의 신하가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자성대비는 예종의 적장자인 제한대군을 세종의 칠남평원대군의 양자로 입적시켜 호환을 없앴는데, 친아들을 남한테 보내고 양자를 맞상주로 하는 무리수였지만 성종의 정통성을 확보해주고 분란을 막고자 했던 것입니다. 월산대군은 현실을 덤덤하게 받아들여 불평불만을 드러내지 않고 철저한 자기관리로 일생을 보내면서 왕권에 부담을 주지 않았는데, 간호들에게조차 배경을 믿고 행패를 부리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했습니다. 35년의 짧은 삶이긴 했지만 술과 풍류를 좋아해 왕실 모임에도 자주 참석했지만 술김에 말실수 한 번 하지 않았으며, 풍월정과 고향별장 그리고 망원정 등에서 시를 짓고 책을 읽으며 자연 속에 파묻혔습니다. 성종은 월산대군을 더욱 자주 만나고 특별히 대하며 위로했으며, 성종의 아들인 연산군, 중종 때까지도 월산대군의 피부치에게는 더 아끼고 신경을 써줬습니다. 한때는 한양을 벗어나 낚시도 하고 여행을 하면서 풍류를 즐기는 일도 있었지만 나이가 들며 몸이 아파 점차 흥미를 잃게 되었는데, 성종 19년인 1488년 가을에 접어들면서 와병을 했습니다. 9월부터 친모 인수대비도 몸이 아파 장남 월산대군 집으로 피접을 왔는데, 월산대군도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인수대비의 병구안을 하다가 결국 와병을 했다고 합니다. 두어 달을 앓다 12월 중순 위독해졌고 사저인 연경궁에서 어린 아들을 남겨두고 12월 21일 35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 1489년 3월 2일 성종은 형의 별장이 있던 고양군 원당면 신원일리 견달산 정좌에 안장했습니다. 사후에 봉상시에서 시호를 공간으로 의논했지만 성종이 특별히 효문으로 직접 지어서 내렸는데, 덕을 지키고 간사하지 아니한 것이 효이고 시행함이 이치에 맞는 것이 문입니다. 월산대군이 살던 저택인 연경궁은 이후 임진왜란 때 궁궐이 불타자 선조가 임시 궁궐로도 사용했고 광해군 인조를 거치며 방치 회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구한말 황궁으로 한국사의 중요한 사건들이 이곳에서 일어나기도 했는데, 지금의 덕수궁으로
월산대군은 덕수궁의 본래 주인 성종의 형, 조카인 연산군이 범했다고 소문난 부인으로 더 알려진 인물입니다. 살아생전 월산대군은 그저 조용히 살았기 때문에 그가 등장하는 각종 사극에서도 대부분 인수대비나 성종에게 가려져 왕위에 관심 없는 소심하고 병약한 인물로 그려지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각종 역사서나 조선 왕조실록 속에서의 월산대군에 대한 기록은 꽤 많이 등장하며 대부분 긍정적인 내용이 많았고 악평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의 졸기나 신도비명 그리고 실록 속 사관의 평가에 있어서도 호평 일색이며 현대의 역사학자들도 월산대군을 대부분 호의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왕위 계승권을 성종에게 빼앗긴 월산대군은 자신의 존재로 정통성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아 현실을 떠나 자연을 벗삼아 조용히 여생을 보냈습니다. 예종이 승하하고 친동생 잘산군이 즉위하던 날 월산대군은 그 길로 한양을 떠나서 전라도 깊은 산속에 들어가 은둔하기도 했고 이후 돌아와 집안의 풍월정이란 정자를 짓고 시문을 읊으면서 풍류적인 생활을 합니다. 혹시 역모에 휘말릴까봐 가급적이면 사람을 만나는 것을 자제하고 조용히 살았는데 성종 역시 월산대군의 처지와 마음을 이해하고 늘 안타깝게 여겨 항상 형을 챙기면서 배려하고 위안해 주었다고 합니다. 왕에게 다른 왕자들이란 아무리 피를 나눈 형제라 해도 잠재적인 경쟁자일 수밖에 없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역모에 몰려 죽음을 당할 확률이 높았는데 형 월산대군도 동생인 성종도 이를 잘 알고 잘 지켜나갔습니다. 그는 효성도 지극해 추우나 더우나 매일 아침 입궐에 할머니인 자성대비, 어머니인 인수대비, 숙모인 인혜대비에게 문안 인사를 드렸으며 세 대비가 함께 온양 온천으로 행차할 때 월산대군이 호종하기도 했습니다. 성종 19년에 인수대비의 병이 심해지자 자신의 병을 숨기면서 정성껏 어머니의 병간호를 하다 자신의 병이 도저 결국 세상을 떠났는데 아들 덕인진 몰라도 인수대비는 장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월산대군이 감당해야 했던 실제 삶은 우아한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는데 술을 마셔도 기생질은커녕 흔한 주정 한 번 할 수 없었고 너나 없이 즐긴 사냥도 궁중행사 이외에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모함에 휘말릴까 교분도 자제해 교유 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친동생 성종과 종친으로 당숙이었던 부림군 이식, 문인 조신 정도로 5손가락을 다 채우기도 어려웠다고 전합니다. 살얼음판과도 같던 처지 속에서도 구설수에 오르내리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월산대군은 왕이 되지는 못했지만 오늘날의 조선시대의 유명한 시인으로 명성이 길이 남았는데 그의 시조가 교과서에도 실려 있습니다. 추강에 밤이 드니 물결이 차노매라. 낚시 들이오니 고기 아니 무노매라. 무심한 달빛만 씻고 빈배 저어 오노매라. 드라마나 영화에 자주 등장했는데 1994년 KBS2 한명회에서는 이모가 1995년 KBS2 장록수에서는 신귀식이 1998년 KBS1 왕과 비에서는 이인이 어린 시절을 송우섭이 성인 이후를 연기했습니다. 2007년 SBS 왕과 나에서는 차은기가 어린 시절을 연기했고 2011년 JTBC 인수대비에서는 어린 시절을 안현준, 이지호가 성인 이후를 장희용이 연기했고 2017년 영화왕을 참아라에서는 추석영이 연기했습니다. 온갖 중상모략에 시달린 승평부 대부인 박씨. 월산대군의 부인인 승평부 대부인 박씨는 불심이 깊어 죽은 남편을 위해 흥복사라는 원차를 창건하고 명복을 비는 불사를 행하다 유생들과 척을 졌고 온갖 중상모략에 시달렸습니다. 그럼에도 성종은 형수와 얻은 유복자를 감싸고 보호했고 재산은 거의 지켰지만 현재 합정동에 터만 남은 망원정은 훗날 연산군에게 빼앗깁니다. 박씨는 미모가 출중한 여인으로 그녀를 둘러싼 추문도 많았는데 연산군은 어릴 때 잔병치레가 작가 백부인 월산군의 집 덕수궁에 자주 피접을 나갔고 그를 길러준 박씨는 연산군에게 어머니 같은 존재였습니다. 나중에 연산군은 보위에 오르자 자신의 세자도 박씨에게 기르게 하고 세자가 커서 궁으로 돌아올 때 박씨도 같이 들어오게 했는데 박씨에게 많은 물품을 하사하고 정려문도 지어주었습니다. 그는 박씨에게 처소를 내주고 자주 방문했는데 이 때문에 연산군이 박씨와 간통을 했다는 추문이 퍼지기도 했고 승평부 부인의 당호 앞에 대자를 넣어 승평부 대부인이라는 도장을 만들게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소문으로는 이후 연산군이 박씨와 자다가 꿈에 월산대군이 나타난 것을 보고 놀라 월산대군의 묘에 긴 창을 꽂게 했다는 소리까지 있었습니다. 연산군 일기 62권 연산 12년 6월 9일 정사 세 번째 기사 1506년명 정덕 1년 절부효부를 정려하는 전교를 하다. 전교하기를 절부효부는 반드시 정려를 해야 한다. 이정의 처가 소해 왕후께서 미령하실 때 곁에서 모시기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평시에 시봉할 때도 뜻을 어김이 없었으며 또 춘궁을 교양할 때도 사랑하여 돌보기를 자기가 낳은 자식같이 하였으니 마땅히 포행하는 은전을 내려 뒷사람들을 권장해야 하겠다 하고 이어 또 전교하기를 승평부 부인의 부인이란 글자 위에 대자를 더 넣어 도서를 만들고 문신에게 책문을 짓도록 하라 하였다. 사시는 논한다. 박씨는 수십 년을 과거하며 불교를 받들고 미더정의 묘 곁에 흥복사를 세우고 따라서 명복을 비느라 자주 그 절에 감으로 사람들이 혹 의심하기도 하였다. 왕이 박씨로 하여금 그 집에서 세자를 봉양하게 하다가 세자가 장성하여 경복궁에 들어와 거처하게 되면서는 왕이 박씨에게 특별히 명하여 세자를 입시하게 하고 드디어 간통을 한 다음 은으로 승평부 대부인이란 도서를 만들어 주었다. 어느 날 밤 왕이 박씨와 함께 자다가 꿈의 정을 보고는 밉게 여겨 내관으로 하여금 한 길이나 되는 철장을 만들어 정의 묘 광중에 꽂게 하였는데 우레와 같은 소리가 들렸다. 이처럼 박씨가 시조카인 연산군에 의해 겁탈당하였다는 소문은 당시에 파다했고 그 뒤 박씨는 반정이 일어나기 전에 죽었는데 독약을 먹고 자결하였다는 설도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당시 사람들이 이를 두고 연산군의 아이를 잉태해 자결했다고 말한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야사에선 연산군에게 성병을 옮아 자결했다고도 합니다. 연산군 일기 63권 연산 12년 7월 20일 정유 첫 번째 기사 1506년명 정덕 1년 월산대군의 처 박씨의 졸기 월산대군 이정의 처 승평부 부인 박씨가 죽었다. 사람들이 왕에게 총애를 받아 잉태하자 약을 먹고 죽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당시 박씨는 쉰을 넘긴 나이라 임신을 해서 자결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 이야기는 문역들 동성애 소문에 시달렸던 미망인들 월산대군 부인 박씨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중종 반정 주모자였던 박원종이 반정을 정당화하려고 누이와 연산군의 사건을 조작해 소문을 퍼뜨렸다거나 불심이 깊었던 박씨가 당시 유교 사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오늘 조선왕 자전은 의경세자의 장남이지만 동생의 신하가 된 월산대군 이정이었습니다.